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무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바세린이 주름에 좋다던데 진짜인가요? 혹은 그냥 바세린만 바르면 돼요? 다른 거랑 같이 쓰면 더 좋지 않나요? 정말 많이 들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집에 바세린 하나쯤은 있으시죠? 어릴 적부터 입술이 트거나 겨울철에 손등이 갈라질 때 발라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름에 좋다, 동안 피부를 만든다,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서 떠돌면서 바세린이 피부 관리의 비밀 병기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바세린 절대 과소평가할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조건 좋다고 맹신할 제품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바세린 자체도 훌륭한 제품이지만 어떤 제품과 함께 어떤 피부에 어떤 방식으로 바르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세린은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막는 오클루시브, 즉 밀봉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습제나 세럼 위에 바르면 그 성분들이 더 오래 피부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피부 노화 예방, 잔주름 완화, 각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피지 분비가 많거나 모공이 막히기 쉬운 피부라면 바세린이 오히려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조합입니다. 바세린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특정 성분과 같이 썼을 때 훨씬 큰 시너지를 냅니다. 그 조합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바세린과 함께 바르면 좋은 제품 5가지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과 현장에서 그리고 논문과 연구 자료 속에서도 그 효과가 관찰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바세린을 좀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피부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분들은 바세린을 어떤 제품 위에 덧발라야 할지, 민감한 피부는 어느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혹은 바르면 안 되는 순서나 조합은 어떤 건지까지 오늘 전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나 SNS에 떠도는 정보들 중에는 피부과적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팁도 많습니다. 바세린만 바르면 주름이 사라진다.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자면 동안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 굉장히 많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세린은 주름을 없애주는 성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 수분을 지켜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은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매끈한 피부로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바세린을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 내 피부엔 이 조합이 딱이겠네.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세린과 함께 바르면 좋은 제품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첫 번째 조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성분이죠. 바로 히알루론산 세럼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자주 권하는 조합 중 하나고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꽤 확실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히알루론산이 어떤 성분인지 간단히 짚고 갈게요. 히알루론산은 천연 보습인자 중 하나입니다. 우리 피부 속, 특히 진피층에서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죠. 특히 놀라운 점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히알루론산이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수분을 끌어와서 피부 속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세럼이나 앰플을 바르면 바로 피부가 탱탱하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왜 바세린이랑 같이 써야 할까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 끌어온 수분이 금방 날아가 버린다면 오히려 피부는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가 너무 건조하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만 바르면 수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피부 바깥으로까지 끌어가면서 역으로 건조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밀폐 효과, 오클루시브5CCLUSIVE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위에 아주 얇은 막을 형성해서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걸 차단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히알루론산이 물을 끌어모았다면 바세린은 그 위에 뚜껑을 덮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쓰면 피부 속에 머물러야 할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피부는 더 오랫동안 촉촉하고 잔주름이 덜 보이고 표면이 매끄럽게 유지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바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세린은 항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안 후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 세럼을 도포합니다. 손바닥에 덜어서 톡톡 두드려 흡수시키세요. 12분 정도 흡수 시간을 준 뒤 손끝에 바세린을 콩알만큼 덜어 얇게, 정말 얇게 얼굴에 펴 발라줍니다. 특히 눈가, 입가, 이마처럼 잔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 위주로 바르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답답할 수 있으니 광이 돌 정도의 얇은 필름 정도만 남기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 조합은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 후에도 자주 권하는 보습 루틴입니다. 레이저 후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히알루론산 세럼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으로 수분 증발을 막아 피부 회복을 도와주는 거죠. 또한 수면 중 수분 손실이 심한 분들에게는 자기 전 히알루론산 바세린 루틴을 통해 아침에 눈 떴을 때 얼굴이 푸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히알루론산 바세린 조합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그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보습 루틴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많이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량을 얇게 피부 상태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조합에서는 피부 장벽 강화에 효과적인 세라마이드와 바세린의 만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함께 보시죠. 이번엔 두 번째 조합, 세라마이드 크림과 바세린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 장벽이 약해졌거나 피부가 자주 붉어지고 따갑고 민감한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는 조합입니다. 먼저 세라마이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죠? 세라마이드 CERAMID는 우리 피부 각질층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질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 세포와 세포 사이를 메워주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돌집에서 벽돌은 각질세포, 그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가 세라마이드입니다. 이 시멘트가 부족해지면 벽이 무너지고 수분도 쉽게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에도 훨씬 더 민감해지겠죠.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피부가 쉽게 붉어집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납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알레르기염증 반응이 잘 생깁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민감성 피부, 지루성 피부염의 근본 원인 중 하나도 세라마이드 부족이에요. 나이가 들면 세라마이드도 줄어듭니다. 40대 이후로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피부는 더 건조하고 얇아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복구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그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쉽게 날아가거나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세린이 등장합니다. 바세린은 세라마이드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그 세라마이드가 피부에 더 오래 머물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둘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라마이드 건물 보수공, 바세린 그 보수공을 외부 바람이나 비로부터 보호하는 천막. 이렇게 함께 쓰면 피부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염, 레이저 치료 후 민감해진 피부 환자에게는 바로 이 조합을 추천합니다.
세라마이드 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12분 후에 바세린을 국소 부위의 입가, 눈 밑, 볼 등에 아주 얇게 덧발라줍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며칠 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바른 날은 확실히 따갑지 않아요? 밤새 긁던 게 멈췄어요. 붉은기가 덜해요.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 전 피부가 살짝 촉촉할 때 세라마이드 크림을 넉넉하게 바릅니다.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는 골고루 얇고 넓게 펴 바르시는 게 좋아요. 12분 흡수 시간을 준 뒤 손끝에 바세린을 콩알만큼 덜어 입가, 눈가, 볼 등 특히 건조하거나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부위에만 얇게 덧바릅니다. 이때 포인트는 얼굴 전체가 아니라 국소 부위만 덮어주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넓게 바르면 답답함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곳에만.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복구해주는 핵심 성분, 바세린은 그 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밀봉해주는 역할. 두 가지를 같이 쓰면 피부가 훨씬 덜 붉어지고 수분이 오래 유지되며 민감성 트러블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조합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혹은 기초부터 피부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 재생, 주름 개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할 레티놀 바세린 조합입니다. 지금 이어서 함께 보시죠. 세 번째 조합은 조금 더 고급 관리 단계입니다. 바로 레티놀, 즉 비타민 A 유도체 제품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피부 재생, 잔주름 개선, 피부결 정돈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합인데요. 다만 이 조합은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레티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레티놀은 비타민 A의 일종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진피층까지 흡수되어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을 개선하고 모공도 조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 화장품, 안티에이징 제품의 핵심 성분이 바로 레티놀이죠. 그런데 왜 레티놀 자극이란 말이 붙었을까? 레티놀의 단점은 바로 피부 자극이 매우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쓰는 분들 대부분이 겪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화끈거리거나 따가운 느낌, 일시적인 트러블 악화. 이런 증상을 통틀어 레티놀 반응기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견디지 못하고 사용을 중단하시곤 해요. 하지만 이 시기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넘기게 도와주는 성분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자연스러운 재생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정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레티놀의 좋은 효과는 살리고 자극과 불편함은 줄여주는 조합이 바로 레티놀 바세린입니다. 사용법 초보자부터 고급 사용자까지. 초보자용 버퍼링 방식. 레티놀 제품을 바르기 전 먼저 바세린을 소량 도포해서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그 위에 레티놀을 바르면 흡수 속도가 느려져 자극이 완화됩니다. 이 방식은 레티놀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 피부가 민감하거나 얇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일반 사용법 적응기 이후 세안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레티놀 제품을 바르고 510분 뒤 바세린을 국소 부위에만 얇게 도포. 특히 붉어짐, 따가움이 자주 생기는 볼, 입가, 눈가 주위에 발라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스킨 사이클링에 활용하는 방법. 요즘 피부과에서 많이 권하는 방법 중 하나죠. 스킨 사이클링이라고 해서 레티놀을 매일 바르는 대신 주 23일은 레티놀, 그 사이엔 피부 회복을 위한 진정의 날을 따로 두는 방법입니다. 1일차 레티놀, 2일차 바세린 진정 크림, 3일차 수분 공급 집중, 4일차 휴식. 이렇게 하면 레티놀 반응기를 훨씬 편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효과 보려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12회만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국소 부위에만 소량 도포하세요. 레티놀 사용 전후 2일간은 각질 제거제, 강한 미백제는 피하기. 낮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 사용. 정리. 레티놀은 강력한 주름 개선, 피부 재생 성분. 바세린은 그 자극을 완화하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역할. 둘을 적절히 조합하면 보다 부드럽고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루틴이 완성됩니다. 다음 조합은 항산화 성분을 활용한 녹차 추출물이나 비타민C 바세린 조합입니다. 노화가 걱정되거나 자외선 노출 많은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보시죠. 이번 네 번째 조합은 피부 노화, 색소 침착, 자외선 손상에 관심 많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바로 항산화 세럼과 바세린의 조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항산화 세럼이란 대표적으로 비타민C, 비타민 E, 녹차 추출물, 나이아시나마이드, 페롤산 등을 포함한 제품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화의 원인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노화 자체, 이런 요소들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기미, 주근깨, 탄력 저하, 주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항산화 제엔티아크서던트는 뭘 하느냐? 바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를 공격하는 나쁜 분자들을 막아주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산화 세럼의 종류. 비타민C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 잡티 완화, 피부톤 개선. 녹차 추출물 강력한 항염, 항산화 효과로 민감 피부 진정. 비타민 E, 페롤산 비타민 C와 함께 쓸 때 시너지 극대화. 나이아시나마이드 색소 침착 감소, 피부 장벽 개선.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에 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핵심 루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바세린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항산화 세럼들은 대부분 수용성 혹은 쉽게 산화되는 성분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공기, 빛, 온도에 매우 약하죠. 피부에 바르자마자 산화되거나 증발해버리면 정작 피부에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바세린을 위에 얇게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밀폐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걸 잠금 효과 라크마이너스인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용법,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안 후 피부가 마르기 전에 항산화 세럼을 바릅니다. 23분 흡수 시간을 준 뒤 손끝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덜어 기미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부위 중심으로 얇게 덧바릅니다. 특히 바세린은 전체 얼굴에 바르기보다는 색소 침착이 집중된 부위에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기미 주근깨가 고민인 50대 여성.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나 뵙습니다. 선생님, 기미가 점점 짙어져요. 미백 세럼을 발라도 효과가 없어요. 이럴 때 저는 비타민C 세럼 바세린 조합을 저녁 루틴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라고 강조드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산화제를 바르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바세린이 진정 효과를 도와주고 성분의 효과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세럼은 피부 노화를 막고 색소 침착과 피부 자극을 줄이는 핵심 성분입니다. 바세린은 이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진정과 보습 효과도 더해줍니다. 노화를 늦추고 싶으신 분들, 기미나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인 분들께 가장 효과적인 저녁 루틴 중 하나로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합,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수분크림 바세린 조합, 일명 슬러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이 조합은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피부에 효과적일지 지금 이어서 함께 보시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조합입니다. 요즘 뷰티 커뮤니티나 SNS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피부 루틴 중 하나,
바로 슬러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수분 크림을 바른 다음 바세린을 덧발라서 피부의 수분을 봉인한다는 루틴인데요. 이게 과연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깅은 간단히 말하면 보습 마지막 단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는 루틴입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세안 2. 토너 또는 에센스 3. 수분크림 4.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덮어, 즉 바세린이 피부 위에 얇은 막을 만들어 그 아래 바른 수분과 보습 성분이 밤새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바세린이 수분을 지켜준다? 맞습니다. 바세린은 오클루시브5CCLUSIVE 성분의 대표 주자입니다. 피부 표면에 투명한 보호막을 형성해서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고 외부 자극도 차단해줍니다. 밤새 히터나 에어컨 바람을 맞아도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덜 당기고 훨씬 촉촉하다는 후기가 많은 겁니다. 바세린은 자체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래서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분크림을 꼭 먼저 발라야 합니다. 이 조합에서 수분크림은 수분 공급자, 바세린은 수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슬러깅은 잘 사용하면 탁월한 보습 효과를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용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 전 토너나 에센스 수분크림을 충분히 덮어 23분 흡수 시간을 주고 손끝으로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덜어 얇게 펴바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얇게, 투명하게입니다. 기름이 흐를 정도로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슬러깅을 권한 환자분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겨울철만 되면 입가와 볼 주변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밤사이 건조해서 깨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께는 저녁에 수분크림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입가와 볼 중심으로만 얇게 덮어드리도록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각질이 거의 사라지고 수면 중 가려움 증상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같은 방법을 지성 피부의 20대 남성에게 사용한다면 거의 100% 확률로 모공 막힘이나 여드름 악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별 전략적 사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슬러깅은 수분을 날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해주는 보습 루틴입니다. 수분크림 바세린 조합은 보습 효과는 탁월하지만 피부 타입과 계절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성 피부, 겨울철, 야간 사용에 적합하고 지성 피부, 여름철, 넓은 면적 도포는 피부 트러블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 5가지 제품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피부과에서 실제로 자주 활용하는 임상적 조합부터 최근 뷰티 트렌드로 확산된 슬러깅까지 피부 타입에 맞게 제대로만 활용하신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피부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루틴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만능이 아닙니다. 피부에 따라선 오히려 모공 막힘, 유분 과다, 열감 가침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지금 어떤 계절인지, 그리고 어떤 스킨케어 단계를 위해 바세린을 활용하는지 명확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조합은 어떤 분에게는 피부를 살리는 좋은 루틴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감 있는 적용과 내 피부의 반응을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장품도 약입니다. 아무리 순한 성분이라도 내 피부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도 자극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킨케어는 트렌드보다 지속 가능한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합 중 나에게 맞는 한 가지 루틴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피부는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로 답해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본인의 피부 타입이나 평소 궁금했던 조합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보다 맞춤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피부, 그리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